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봉보라 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화대 교수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수장이에요. 벨벨벨벨벨벨. 네. 저 상근리 청취자께서 아저씨 힘내세요. 저는 좋아요. 웃음소리는 개성 아닌가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웃는 거에 대해서 거북하다 이런 문자 소개해드렸더니 이렇게 다른 분께서 또 답장을 주셨는데 또 3713께서 취향의 문제를 같이 문제로 끌고 오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는 개인의 개성이죠. 그걸 잘한다 못한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과연 맞을까요? 7484님 오프닝 웃음소리가 졸음을 깨우고 활기 넘치는데 왜 거북하다는지 여론조사로 갑시다. 쇼미더뉴스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7484님 제안대로 말 나온 김에 여론조사 한번 해볼게요. 쇼미더뉴스 들으시면서요. 문자번호 50원 샵 0951입니다. 1번 웃어도 좋다. 2번 아니다 싫다 웃지 마라. 1번 예스 2번 노입니다. 네. 자 꿈돌이님께서 최진봉 교수님은요 이렇게 유튜브 보시다가 막 들어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머리 벌초하셨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입니다. 오전 11시에 시작을 했죠. 네. 예. 오늘 연설에서는 역시 코로나19에 관한 내용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어요. 네, 그동안 코로나 백신 수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연설 내용에 포함을 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방역 상황에 맞추어서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네. 이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 또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 방위적 노력.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이 백신 확보에는 기업들까지 힘을 보탰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 국민 인구 숫자 2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백신 연령이 이제 확대가 돼서 60세부터 64세까지가 아마 13일부터 네.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네. 그러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맞으셔야 그 분은 아직 멀었죠? 저는 아직은 아니 그 다음입니다. 예. 배 소장 그 다음. 네. 아니, 19 앵커님이 40대 아니셨나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는데. 하여튼 이번 주에 잊지 말고 저도 예약하려고 그래요. 네. 자, 또 최 교수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고 이랬는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주택자,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가겠다.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이제 대출이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의 부동산세 세금이 너무 많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지금 그 TF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와 여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정말 20년, 30년 동안 집 한 채만 갖고 은퇴하고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세를 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아마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과 함께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 공직자의 공공기관, 공직자나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아마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 이 부분은 강화하고 대신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 연설이 사실 이제 퇴임 1년 앞두고 네, 꼭 마지막. 1년 남은 거죠. 그렇죠. 네. 내년 남았죠. 대선 선거는 3월 9일인데 이 취임식은 5월 10일 날 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년 그렇죠. 5월 10일 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날을 잡은 거죠. 네. 자, 코로나19 언급 있었고 부동산에 대한 언급 있었고 또 세 번째로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남북 관계가 참 어렵죠. 2018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는 너무 남북 관계가 좋아서 정말 이게 한반도 평화가 이제는 영구히 정착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5월 하순 예정된 21일로 예정되어 있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관계에 그만큼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가 중요하다. 이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1년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하지는 않겠다. 차분히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그래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5월 21일이니까 이제 뭐 며칠 남은 거예요? 10하루 정도 남은 거죠. 다음 주 금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연설 끝나고 나서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던데. 그렇습니다. 그 최 교수께서 여러 예. 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이야기들, 예. 요거만 몇 개 간결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사면 문제가 나왔어요. 전직 대통령들하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지만 그걸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거리를 좀 뒀고요. 예. 국민 의견 들어서 판단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검증,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문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이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당이 정치적 이해 또 유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인사검증 실패라고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고 무한주기 위주의 청문회는 개선돼야 된다. 정책검증이 위주가 돼야 한다고 그런 언급도 하셨고요. 잠깐만요. 예. 우리하고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청문회는 예. 이 도덕성 검증은 따로 한다는 따로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고 와요. 먼저. 아예? 네, 공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개되는 부분 정책 검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도덕성 검증은 따로 하고 그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여야 합의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공개하는 거는 정책 검증만 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의 지적이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망신수기식 이런 식의 청문회가 되면 좋은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예. 청문회의 본질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 청문회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나오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만이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 보니 이게 원래 본질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본인은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사람으로 본인은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 문자 폭탄 얘기도 나왔어요.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의사 표시에 대해서 일단 여유롭게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문자를 보낼 때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강성 친문들이 문자 보낼 때 너무 이렇게 인신공격성 문자 보내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차기 대통령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대의 정신 국민과 소통하면서 찾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시대 정신이라는 용어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쓴 사람이 그 독일 철학자 헤겔이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기 문자를 하나 최 교수님 예. 문자 예. 최진봉 교수님 예. 혹시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고 아세요? 네, 압니다. 강철 부대. 예. 아세요?
네. 해병 수색대, 공수부대, UDT 뭐 이런 특수부대 제대한 사람들 나와서 맞습니다. 미션 수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거든요. 예. 최 교수님도 해병대니까 예. 우리도 특수부대 출신들 모아갖고 예능 프로 하나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께서 이 고철 부대로 강철 부대가 아니라 안타깝게 해병대 수색대가 떨어졌어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실제로 그거 보면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죠. 저는 뭐 네. 이 육군 저 보병부대라 보병부대는 잘 특수부대가 아니라 그러서인지 그 배 소장님은 카투사인데 카투사는 특수부대 아닙니까? 여기 강철부대 아니에요? 네? 고철부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고철 부대. 고철부대 좋죠. 고철이 비싸요. 비싸요? 강철보다 더 비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취임 4주년차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어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3일과 4일 그리고 6일과 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6%로 직전 조사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60.3%로 직전 조사보다 내려왔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0.2%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고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7일 날 또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희망 과제가 무엇인지도 물어봤는데 네. 이 코로나 극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그 다음은 국민화합, 통합, 일자리 창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이 허리케인 라디오에 그 바라고 싶은 게 뭐 있어요? 저는 가장 바라는 건 그거죠. 이 최일구 앵커의 건강. 사탕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탕은 뭐다? 사탕은 사랑이다. 자, 최 교수님도 예. 해병대 또 아, 특수부대 나오셨는데 여기다 감사합니다. 놓을게요. 이따 예, 가져가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최주봉 강철 부대. 예.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이재명계의 반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 의원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차기 대권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주요 이슈로 여당 내에 떠오른 것이 이제 첫 번째는 경선 일정이거든요. 그렇죠.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한 9월 초까지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계의 반발은 경선 일정부터 나타났었는데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방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남은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두 번째 과제로 코로나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전화가 꼽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그러면 대표적인 이재명계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와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질타를 했어요. 독선적이며 무능한 정책이 누적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이제 사진을 하나 한 장 올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사라져가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도 저기 뉴스 전문 채널에 아파트 그림이 나가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쓴소리를 할 수는 있는데 이재명 지사와 워낙 가까운 인사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 뭔가 이재명 지사의 의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자, 같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 친문대 이재명계 이렇게 돼 있는 이 관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경선을 앞두고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제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고 있잖아요. 여권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친문 진영에서는 약간 이제 그 뭐 완전하게 마음을 줬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봐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견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선 연기론이 나온 것도 사실은 친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전재수 의원이 처음 이제 이 말을 공식적으로 꺼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 이재명계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원 당규에 이미 기록돼 있고 정해져 있는 건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제일 앞서는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뭐 선두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그 어떤 경선에서의 승리 이런 부분들에 좀 견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 측 또 이재명 계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계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과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서는 후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어떤 의사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좀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도 오늘 이제 그래서 일정 부분의 수정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결의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대선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계가 갖고 있는 어떤 선명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갈등의 양상으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당 지도부로서는 경선 연기론이 가지고 내용을 겪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갈등이 부각이 되면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요. 당이 하나가 돼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말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내 분란이 일어나서 계파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어느 계파가 밀지 않고 예컨대 후보가 당선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패배로 갈 수밖에 없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 갈등 요소가 최대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잘 봉합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요. 이게 그 후보를 뽑는 게 당원 당규에 선거 180일 전이에요. 180일 전까지는 후보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3월 9일로부터 D-180일. 그렇죠. 네. 180일. 요게 9월 초쯤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9월 뭐 9일이나 10일 정도. 6개월이네 6개월. 그렇죠. 6개월 네. 전에. 네. 그게 당원 단계에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규정대로 하면 이제 물론 당원 단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원 제88조에 보면요. 대선 후보 선출일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거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당원 개정 안 하고도.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친문 진영에서 새로운 후보를 옹립을 해서 그 후보를 당선시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늦춰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후보 경선에서의 불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이게 저는 부각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180일이라고 예. 하는 걸 강조해서 다시 중요하네요. 한번 말씀드리고 180일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시네요. 예, 오늘 180일. 중요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180개를 쳐야 돼요. 180개. 밑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은 어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속입니다. 좀 신속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경선 연기 일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 빨리 일단락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당 내부 갈등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여당의 차기 대권 후보의 경쟁력에 타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신속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당입니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너무 부각을 하게 되면은 자칫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측 사이에 또 갈등으로 또 번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좋은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누가 결정해야 된다? 선당. 당이 결정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속내는 연기되면 좋겠죠. 근데 네. 이걸 본인 스스로 내 입으로 주장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당원 당규를 고쳐서 출마를 했는데 이 뭐야 대도무문이다. 고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런 의견도 네. 보내주고 계십니다. 최 교수님은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방금 그 청취자분의 말씀에 동의해요. 무슨 말이냐면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말 불가피한 도저히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상황, 바꿔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원칙을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만들어서 당원 당규로 정해진 거를
선거가 가까워지자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그걸 바꾸자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180일 전이라고 바꾼 게 언제 바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히 지금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몇 년 된 걸로 저는 몇 기억하고 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 안 돼서 바꾼 게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바꾼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바꾸자고 주장하는 거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지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당내 개파 갈등이 부각돼 보세요. 또 친문 진영이나 이런 강성 친문들 특히 문자 폭탄 보내고 이런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네, 쇼미더 퀴즈, 쇼미더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 쇼미더 퀴즈 드릴 건데 4805 청취자께서 최 교수님한테 질문을 네. 했어요. 예. 최진봉 교수님 해병 몇 기인가요? 필승? 저는 해병 간부 후보생 74기. 네. 그러니까 제가 간부로 근무를 했거든요. 배종찬 소장은 카투사 몇 기 이런 거 있죠? 네? 저는 5기죠. 5기로 군 생활을 했죠. 5기로 버텼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5기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5기. 몇 기에 5기. 4기 다음에 5기라는 거예요?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며칠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할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뽕보로봉. 봉 교수님. 예. 밑줄을 180개 쳤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嗯 180개를 쳐야 되고 그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힌트 다 드린 거예요? 품격 있잖아요. 이 정도면. 품격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